안녕하세요. 수리지입니다. 자, 수능 실전 강의 함수 두 번째 편입니다. 다항함수에 관한 내용을 이 시간에 정리해 볼까 합니다. 다항함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항함수의 첫 번째는 1차 함수죠. 너무 쉽죠, 그죠? 자, y는 ax 플러스 b 이렇게 써지는 거고, 이 a를 기울기라고 말하고 b를 y절편이라고 말하죠. 이것은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 직선이 됩니다. 그렇죠? 자, 이 직선은 주로 어디서 많이 사용되냐면 미분에서 접선의 방정식에서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그렇죠? 접선과 관계된 문제가 나올 때 1차 함수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1차 함수에 관계되는 간단한 문제를 하나 보겠습니다. 물론 이건 접선에 관한 건 아니지만요. 자, 2021학년도 6월 평가원 나형 11번 문제입니다. 올해 6평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두 점, 이 점과 이 점. 그 다음에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원점을 지날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간단하죠. 이 두 점을 가르쳐주고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원점을 지난다 그랬으니까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고 거기에다가 원점을 대입시키면 식이 성립한다. 0,0을 대입시키면. 그래서 a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2, 로그 4의 2 4, 로그 2의 a 그죠? 0, 0 자, 이 세 점이 일직선 위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점과 이 점으로 만들어지는 기울기, 이 점과 이 점으로 만들어지는 기울기는 같을 거다라는 거죠. 자, 이 점과 이 점으로 만들어지는 기울기는 x의 차이 2-0분의 로그 4의 2-0 그죠? 자, 이 점과 이 점으로 만들어지는 기울기 어떻게 됩니까? 4-0분의 로그 2의 a 마이너스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두 값이 같은 거죠. 기울기가. 그죠? 분모를 맞추기 위해서 여기다 2를 곱하게 되면 양변에 2를 곱하게 되면 여기 밑에 4는 2의 제곱이니까 2분의 1 나서 없어지고 a는 2가 되네요. 그냥. 이렇게 빨리 푸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직선을 물론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이렇게 기울기 관계를 이해를 하면은 훨씬 더 간단하게 문제가 해결이 될 겁니다. 자, 두 번째는 2차 함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2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요. 2차 함수는 선대칭 도형입니다. 맞죠? 그래서 2차 함수는 뭘 찾아야 되냐면 꼭지점. 꼭지점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 대칭의 선대칭점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꼭지점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자, 이런 걸로 써져 있을 때 저는 뭘 하냐면 꼭지점의 x좌표를 찾습니다. 꼭지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이걸 가지고서 이 그래프가 어디에서부터 어떤 모양으로 되는지 개형을 그리고 문제를 들여다보면은 문제풀이의 단서가 보입니다. 자, y는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 이런 꼴로 써주면 더 친절한 거죠. 이건 뭐냐면 꼭지점의 좌표가 아예 p, q 이렇게 주어진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주어져 있는 만약에 이렇게 주어져 있는 식이 주어진다면은 이렇게 완전 제곱식꼴로 바꿀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도 먼저 해봅니다. 자, y는 a의 x-알파 곱하기 x-베타. 자, 이건 뭐죠? 알파, 0, 베타, 0을 지난다는 거니까 아래로 최고차의 계수가 a를 양수라고 제가 놓고서 본다면 이런 그래프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알파와 베타에서 x축과 만난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 꼭지점의 좌표는 알파 플러스 베타를 2로 나눈 거 중점이니까. 그렇죠? 또한 여기서는 뭘 또 있냐면은 이 부분의 넓이. 이 부분의 넓이 공식이 있는데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되지만 혹시 한번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넓이 S는 어떻게 되죠? 6분의 A의 절대값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 길이의 세제곱이라는 거죠. 자, 2차 함수에서 저는 하나만 y는 x제곱에서 y는 x제곱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1,1이란 점을 지나고 0,0
마이너스 1,1이라는 점을 당연히 지나고 이렇게 그래프가 됩니다. 이 참수 그래프가. 제가 여기서 뭐가 있냐면은 쓸데없이 자, 이 부분의 넓이가 얼마죠? 이 부분? 여기 전체가 얼만데? 정사각형 1인데 1이니까 그죠? 이 아래쪽 곡선으로 나눠놨는데 이게 3분의 1이더라. 그냥 적분해 보면 그냥 알잖아요. 그죠? 좀 신기해서. 근데 이걸 가지고서 문제를 풀이할 때 도움이 될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럴 때면 기분이 좋죠. 그죠? 자, 2차 함수에 관계된 문제를 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9평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2021학년도 9월 평가 모의고사 나형 28번 문제인데 함수 fx를 보니까 2차 함수입니다. 그죠? 자, fx라는 것이 어떻게 됐냐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이렇게 돼 있는데 a는 있지만 어쨌든 이 부분을 보니까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기가 쉬워요.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4 이렇게 써지네요. 그죠? 그래서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라는 걸 알았으니까 대칭축이 마이너스 2라는 거잖아요. 이 함수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꼭지점이 얼마다? 이게 마이너스 2일 때다. 자, gx란 걸 0에서부터 x까지의 fx를 적분하는 건데 그럼 2가 마이너스 2가 이쪽에 있으니까 분명히 0은 이쪽에 있을 거고 마이너스 2보다는 큰 쪽에 있어야 되니까 1은 또 그거 오른편에 이렇게 1이 있어야 될 거고 그렇죠? 근데 만약에 x축이 이렇게 있다면은 즉 1일 때 값이 음수라면은 x축이 이렇게 있다면은 0에서부터 쭉 적분해 가는데 어느 순간 지나가면서 음수를 더해지기 때문에 감소함수가 될 겁니다. 이 구간 내에서 증가하도록 돼야 된다 그랬는데 gx가 그래서 최소한 1일 때 값, 이 값이 양수가 되면은 즉 x축이 만약에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다면은 0에서부터 1까지 적분해 갈 때 그 값은 계속해서 증가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은 f의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것만 풀면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때 그래프를 그려놓고 생각을 해야지 이걸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너무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다음으로 3차 함수 보겠습니다. 자, 3차 함수의 핵심은 뭐냐면은 3차 함수는 점대칭 도형입니다. 그래서 이 점대칭 도형의 대칭점이 중요합니다. 3차 함수의 이 대칭점을 저희는 입에 변곡점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부릅니다. 자,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든 음수이든 한 가지 경우를 정확하게 알면은 나머지야 대칭적으로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인 경우에 한해서 일단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은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는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보편적이고 증가했다가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상태가 됐는데 계속해서 증가하는 그런 모양도 가능하고 증가했다가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상태가 존재하지 않고 계속 증가하는 이런 모양도 가능합니다. 자, 이때 아까 대칭점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극대점과 극소점의 중점 이 점이 대칭점이고 여기서는 이 점이 대칭점이고 여기서는 이쯤에서 대칭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왜 변곡점이라고 부르냐면은 이건 직선이 아니죠. 그죠? 위로 블록인 상태였다가 아래로 블록인 상태로 곡선이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이 바뀌는 거예요. 변곡이 되는 거예요. 위로 블록인 상태였다가 아래로 블록인 상태로 바뀌는 거고 위로 블록인 상태였다가 아래로 블록인 상태로 바뀌기 때문에 이걸 변곡점이라고 부릅니다. 변곡점은 3차 함수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거 분명히 중요하다 그랬고 이 변곡점이 어디냐? 이 변곡점이란 건 어디냐? f'x. 자, fx는 3차 함수이기 때문에 f'x는 분명히 2차 함수가 될 거고 이거의 꼭지점, 꼭지점의 x좌표. 그게 변곡점입니다. 변곡점 x좌표가 됩니다.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게 도함수값이 0이 되는 점. 그렇죠? 우리 너무 당연히 그런 거 알고 있는데 자, 이 변곡점을 중심으로 대칭입니다. 점대칭이라는 점대칭. 이 점대칭의 성질을 이용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볼까요?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하나 있으면은 이 변곡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와 여기서부터 길이가 같고
이 점에서 접선과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같습니다. 어느 변곡점을 이렇게 변곡점을 지나는 어느 직선을 그리더라도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고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와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3차 함수는 y는 ax의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이런 꼴로 이제 써지는데 이런 꼴로 써지는 것 중에서 실제로 이제 미분해서 변곡점 h를 찾아가지고 그래프의 개형을 성질을 파악하는 게 문제풀이에 도움이 됩니다. 자, y는 이런 경우는요. a의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 알파와 베타와 감마에서 x축과 만나는 그 3차함수 그래프 그리지겠죠, 그죠? 자, 이게 조금 더 변형이 돼서 a의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라면은 자, 이런 경우는 어떤 게 되냐면은 보편적으로는 이렇죠. f 프라임의 베타와 f의 베타가 다 똑같이 동시에 0이 되는 경우 f 베타도 0이고 f 프라임 베타도 0일 때 이런 모양의 식으로 표현해서 써라 라는 이야기죠. 그죠? 또 이런 모양의 그래프라는 것은 이렇게 3차 함수 그래프가 있을 때 베타가 0이니까 중근이니까 이렇게 x축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런 것도 가능하죠. 그러면 여기가 베타가 되고 이 경우는 여기가 알파가 되는 거고 여기는 여기가 베타가 되고 여기가 알파가 되는 경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할 수 있다. 그래프 유형을 찾아가지고 문제를 해석해야 됩니다. 물론 a의 x-알파의 세제곱꼴의 3차 함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도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3차 함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나 정리하자면 이런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직사각형을 하나 그리고 3차 함수의 특징으로는 직사각형을 하나 그리고 직사각형의 가로를 4등분 할 겁니다. 야, 중점을 잡아서 또 중점을 잡아서 여기도 중점을 잡아서 그다음 여기도 중점을 잡아서 이렇게 그려놓고 나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점이 대칭의 중심점이 되고 여기가 극점이 됩니다. 자,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변곡이 돼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상태에 됐다가 여기서 이 점을 지나서 그다음에 여기서 여기 아래에 있는 이 점을 지나서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됩니다. 자,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될 때 이 길이를 알파라고 놓으면 이 길이도 알파가 될 것이고 그죠? 이 길이도 알파가 될 것이고 이 길이도 알파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1대 1대 1의 길이 비가 성립한다는 거죠.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어떤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유용하게 3차 문제를 풀 수 있느냐면은 여기서부터 A까지 극대점에서부터 극소점까지 폭이 있습니다. 폭. 이 폭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4 곱하기 A 곱하기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값이 계산이 됩니다. A는 폭이니까 여기서부터까지 길의 폭이니까 양수값으로 나타내야 되니까 사실은 A의 절대값이라고 쓰는 게 정확하겠죠. 그렇죠? 이 값이 혹시 음수로 나온다면 그냥 절대값 씌워주면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뭐도 있냐면 여기서부터까지 길이 대 여기서부터까지 길이의 b가 1대 루트 3이 됩니다. 결과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과정을 한번 이용해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2021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나형 19번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방정식이 이 근에서 이 구간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정수 A의 개수를 구하라 이런 문제입니다. 자, 이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2x의 세제곱 플러스 6x 제곱 이퀄 마이너스 A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 그래프 그래서 3차 함수식만 내가 놓고 생각을 한다면 자, 2x의 세제곱 플러스 6x 제곱인데 친절하게도 이건 인수분해가 되네요. 2x 제곱에다가 어떻게 되죠? x 플러스 3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마이너스 3과 0에서 중근을 갖는 마이너스 3에서 근을 갖고 그죠? 최고점의 개수가 2니까 어떻게 되죠? 그래프는 분명히 이렇게 될 거다. 이 그래프를 제가 해석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3과 0에서 중근을 갖는데 마이너스 3에서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x축이 분명히 이렇게 있을 거다라는 걸 내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얼마죠? 0이 됐네요. 여기는 얼마죠? 아, 여기가 마이너스 3이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저는 그래프를 이렇게 그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극점에서 이렇게 평행한 선 하나 그어보고 그 다음에 극점에서 y축에 평행하게 극점에서 y축에 평행하게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대칭의 중심인 변곡점이 있을 거고 그죠? 이렇게 평행하게 자 이렇게 그려놓고 나면 아까 그렸던 이 그림과 관계가 됩니다. 이게 다 등간격이라는 간격이 같다는 거예요. 1대 1대 1인데 마이너스 3이니까 이건 마이너스 2고 이건 마이너스 1이고 또 이것도 1대 1대 1이니까 이건 1이고 2는 여기 있다는 뜻이고 2는 이것보다 넘어가서 훨씬 더 큰 값이 된다 이런 얘기겠죠. 그죠? 또 뭐도 할 수 있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폭도 할 수 있어요. 폭. 자, 이 폭은 얼마죠? 4 곱하기 a 곱하기 a가 얼마입니까? 2 곱하기 폭 1의 세제곱 8이 됐네요. 8. 자, 그렇다면은 이게 여기가 0이니까 여기가 이제 y축인데 그렇죠? 여기 이 점에 여기가 0이니까 얘가 8이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자, 이 문제만 풀자면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니까 여기서부터 그래프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지는 건데 그렇죠?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차 함수. 4차 함수의 문제는 사실은 하지 않아도 2등급을 맞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4차 함수를 간단하게 보자면은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인 y는 ax의 4제곱 플러스 쭉 써질 때 a가 양수일 때만 그래프 개형을 따져본다면은 보편적으로는 아래로 볼록인 모양의 이렇게 직선과 하나의 직선과 4점에서 만날 수 있는 이런 모양. 여기가 더 낮아질 수도 있고 이게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런 모양이 되거나 아니면은 감소해서 접선의 길이가 0인 상태가 됐다가 계속해서 감소해서 증가하는 이런 모양의 4차 함수 그래프가 되거나 이게 모양이 좀 대칭이 되겠고 감소해서 증가했다가 접선의 길이가 0인 상태에서 또 계속해서 증가하는 이런 모양이 되거나 아예 y는 x 4제곱에서 이런 모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2차 함수랑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왜냐하면 증가 속도가 이게 훨씬 더 빠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x축의 위치에 따라서 근이 4개가 되기도 하고 2개가 되기도 하고 3개가 되기도 하고 하나가 되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을 우리는 추론할 수 있으면 됩니다. 4차 함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더군다나 이 문제는 2020 학년도 9월 평가원 나형 30번 문제입니다. 제가 30번 문제를 풀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뭐냐면은 최고차의 계수가 1인 4차 함수가 있는데 f의 마이너스 1, f의 0, f의 1, fa가 이 순서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랬어요. f의 마이너스 1, f의 0, f의 1, f의 2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이 함수값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랬는데 모두 가르쳐 준 거냐면 마이너스 1일 때, 0일 때, 1일 때, 2일 때라는 것은 이 x값의 간격도 등차가 되는 거죠. 같은 관계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면은 x축이 아니고 여기 이제 마이너스 1일 때, 0일 때, 1일 때 등간격이잖아요. 2일 때. 그죠? 자,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이 이거였다면은 0일 때 함수값이 이만큼 증가했다면은 실제로 1일 때 함수값과 0일 때 함수값보다 또 똑같은 간격만큼 이렇게 증가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간격과 이 간격이 같도록. 2일 때는 마찬가지로 1일 때 것보다 또 똑같은 간격만큼 이렇게 증가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함수값이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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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이 되는데 이게 직선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이 값과 이 값과 이 값과 이 값이 등차 수열이 되는 거죠. 같은 간격. 그죠? 그러면은 이 식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4차 함수는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4차 함수는 이 점을 지나고 다시 이렇게 해서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는 대략 이런 정도의 모양이 될 거다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프 개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fx를 4차 함수라고 놓으면은 fx에서 이 직선의 식이 y는 예를 들어서 mx 플러스 n이라고 쓰면은 fx에서 mx 플러스 n을 빼주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마이너스 1과 0과 1과 2를 근으로 갖는다. 4차의 최고차의 계수가 1이기 때문에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가 있고 x라는 인수가 있고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이걸 이항시켜주면 fx의 모양이 결정이 되는 거죠. 식이. 그죠? 자, 이런 방식으로 등차수를 이룬다는 말은 3차 함수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식의 표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4차 함수를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 함수 자신 있게 쓸 수 있게끔, 특히 3차 함수, 2차 함수 잘 쓸 수 있게끔 여러분들 공부해 둬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